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박수연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을 브리핑에서 소개합니다. 지난 7일 대통령 직속 국방경제협력위원회가 현판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는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 교통, 물류, 에너지 등 연계성을 강화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된 기구입니다. 위원회에는 송영길 위원장과 20명의 민간위원, 5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8일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아 지역협력, 평화 정착과 경제 번영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두 개의 분과위원회에서는 신경제지도와 평화 정착, 이 둘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와 신경제지도 계획과 지역협력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국제회의를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지난 7일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17주년을 기념하는 김대중 평화학술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도명균 장관은 한반도의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 대화가 중요하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몸소 실천한 화해와 협력,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탈북민과 가출 소녀가 만났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연희와 연희입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연희와 폭력 가정에서 도망친 연희. 여기 서로 다르지만 닮은 두 여자의 가슴 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다들? 1년 정도 지났는데 촬영 끝난 지. 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오늘은 연희와 연희 제작진을 모시고 작품 코멘터리로 진행합니다. 저는 영화 연희와 연희를 연출한 감독 최종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연희 역을 맡은 배우 이상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희와 연희에서 연희 역을 맡은 배우 윤은지입니다. 남들은 퇴근을 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 탈북민인 연희는 출근 준비를 합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24시 편의점. 연희예요. 지금 2년 전에 탈북해서 남한에 정착한 지금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네, 편의점이라는 공간은 사실은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공간인데 그 공간에 이제 자본주의와 굉장히 먼 데서 살던 연희가 와서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로 보였으면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또 24시간 불이 환하게 켜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집 나온 청소년들이 그 편의점 주위를 전전하기도 하죠. 어떻게 알았니? 연희 역시 편의점 주변에서 보이는 가출 소녀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거 환불하려고요.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걸 깜빡했네. 이 장면은 제가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 모아놓은 거를 몰래 훔치는 장면인데 되게 감독님이 걱정 많이 하셨던 씬이었는데 제가 한 번에 그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았었죠. 발가락 기능이 정말 발달된. 하루 종일 컵라면 하나 먹었어요. 한창 클 나이에. 이게 말이 돼요, 21세기에? 커다란 짐을 들고 버려진 음식을 찾는 연희. 연희는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연희에게
연민과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련이 입장에서 보면 연희가 이제 도둑으로 만났는데 도둑이라기보다는 어떤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안쓰러워 보였고. 사실 연희에게는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아줌마, 제정신이요? 이 강을 아가 어떻게 건넌다 그러? 남조선에 가야 합니다. 우리 단이 수술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전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촬영 도중에 점점 수량이 점점 늘어나서 더 이상 찍기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실제로 저기 그 아역을 섭외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저희 딸이 출연했는데 실제로 물에 떠내려갈 것 같아서 저는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했고 너무 추웠어요. 근데 사실 우리 유진이가 다니, 제 딸 역할인 다니가 그걸 정말 잘 버티고 참아주고 있는데 이제 어른인 우리가 그 추위를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오들오들 떨면서 우리 딸내미 다니가 막 이빨 부딪히는 소리가 그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계속 이빨을 부딪히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촬영에 임해주는 정말 어떤 극한의 촬영이었다고나 할까. 무리하게 강을 건너다 딸을 잃은 이후 련이는 매일같이 악몽을 꾸고 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련이는 깡패들과 싸우는 연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연희의 임신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 깡패들이랑 싸우는 장면 할 때 정말 잘하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많이 싸움 맞나? 네, 그래서 정말 별로 NG 없이 너무 잘 넘어가. 되게 잘했습니다, 제가. 오빠랑 많이 싸우고 봐가지고. 연희는 일단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그거를 되게 짐스러워하면서 그러면서도 낳고 싶어해요. 자기처럼 안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 때문에 삼각김밥을 훔치는 거고 그런 행동의 연장선이었는데 연희는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련이에게 잠시 기대보기로 결심합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 짜장면 3그릇 먹었었고. 그러니까 저거 찍고 나서 은지 씨 당분간 짜장면은 못 먹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먹었고요. 다시 먹으니까 더 맛있었어. 항상 밝은 모습인 듯한 연희. 하지만 연희에게도 아픈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전 남편한테 하도 맞아가지고 이혼하고 재혼했는데 이 새끼가 더 무식한 새끼인 거 있죠? 애 아빠는 누구니? 그게요? 나와봐야 알아요. 그 련이가 연희를 봤을 때 얘는 진짜 안 되래구나 이러면서 한 번 관계가 틀어지는 장면이에요. 연희는 그게 상처 입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툭툭 던지고 그런 걸 보면서 얘는 진짜 까졌구나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데 며칠 후 연희가 찾아옵니다. 도와주세요. 나 낳고 싶어요.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저런 순간을. 내가 해냈어야 될 어떤 일을 빼앗겼잖아요. 아이를 잃으면서. 그 일을 채워줄 무엇인가가 절실히 필요했던 사람인데 와준 거죠. 당분간 함께 지내기로 한 두 사람. 그런데 연희가 집에 오고 나서 련희의 생활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언니는 조선족이죠? 아니. 응? 그럼 어디? 혹시 북한? 연희는 놀란 걸까요? 쓰리 개쩔었겠어요. 저 때는 어땠어요? 큰년이 심정은? 고정관념에 한 번 또 그 벽에 부딪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이제 그 뒤에 반전이 연희가 이제 손가락 치켜 세워주면서 멋있다고 할 때
사실 찍을 때 재밌었어요. 그 장면 찍을 때 재밌는 반전이 있는 장면이어서. 그래, 재밌으셨어요? 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서 혹시 북한에서 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꺾는 게 진짜 너무 제가 그게 되게 안에서 되게 힘들어가지고 되게 감독님한테도 많이 여쭤보고. 근데 저의 의도는 사실은 집에서 겨우 도망친 사람이 저기 이제 나라를 버리고 조국에서 탈출한 사람을 보는 그런 약간의 나보다 훨씬 경외감. 그렇죠. 마치 모녀와 같이 정이 들어가는 두 사람.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도 위기가 닥쳐옵니다. 누구십니까? 나가라. 당장 나가라. 언니 미안해요. 내 말 좀 들어봐요. 서로를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컸던 련이. 두 사람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인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따뜻하고 슬프고 또 희망이 있는 그 인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감동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탈북자나 아니면 남한 사람이나 그런 게 상관없이 정말 어떤 상황에 처해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많이 와주세요.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다시 보니까 많이 이제 부족했던 장면들 그런 것들이 보여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많이 아쉽기도 한데요. 예, 저희 영화 12월 14일 날 개봉합니다. 예, 많이 보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프지만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영화 련이와 연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닌 휴전 상태의 한반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고자 4개국이 모여 논의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통일발자국에서 그날을 찾아갑니다. 1950년 발발한 6.25 전쟁. 판문점에서 유엔군과 공산군 측 수석대표 사이에 정전협정이 조인되면서 중단됩니다. 협정은 유엔군, 공산군, 중공군 측의 총사령관 서명으로 정식 발효되는데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중공군의 철수와 북한의 무장해제, 유엔 감시와의 총선거 등을 내세우며 휴전에 반대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되지 않는다 하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참여를 하지 않아서 결국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과 중국이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문제를 얘기할 때는 남한은 배제해야 된다는 입장이 공고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문제이면서도 국제적 사안이기도 한 한반도 정전협정 문제. 이 문제에 대해 4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1997년 12월 9일) 세계의 이목이 평화협상의 도시 스위스 제네바에 집중됩니다. 한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의 대표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는 사자회담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거의 그 몽상에 가까운,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북한을 설득시키고 사자회담을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지금 보면은 뭐 4개국이 모이는 게, 그러니까 남북한하고 미국, 중국 모이는 게 그렇게 뭐 큰일이냐 할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인 거였죠. 1991년 군사정전위원회 유엔 사측 수석대표에 한국군 황원탁 소장이 임명되자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을 거부하기 시작. 정전체제의 중요축이었던 중국과 중립국 감시위원단 구성국가 대표단들의 철수를 요구합니다. 급기야 북한은 정전협정의 준수임무 포기를 선언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무장병력을 투입시키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데요. 1990년도 초반 중반에
북한이 이 정전협정을 무력화하는 시리즈를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배경과 의도를 보면 그 당시에 동서냉전 체제가 종식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동굴 앞에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정부가 북방정책이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걸 반전시키는 행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정전체제 무실화, 또 평화체제의 수립, 또 미국과 북한의 수교, 관계 정상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사자회담 개최를 제의합니다. 답변을 미루던 북한은 비공식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설명을 요청. 한국과 미국의 사자회담 공동설명회가 개최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합의된 예비회담에서는 중국이 참여해 사자회담의 틀을 갖추고 회담 장소와 절차, 의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집니다. 북한은 목적이 분명한 사실적 의제들을 명기해야 된다. 그것이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또 중간 과정에는 대규모 식량 지원도 요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의한 의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두 번째가 한반도에서 군사 긴장 완화. 그 당시 사자회담 이제 열릴 때는요, 우리가 정말 아주 작은 거 가지고도 실강의를 하고 4개국이 남북한, 미국, 중국이 테이블에서 어떤 순서로 앉느냐. 그래서 이제 발언 같은 것도 이제 우리 뽑기를 했죠. 순서를. 뽑기는 의장국이었던 미국 측 수석 대표가 투명한 유리병에서 종이를 꺼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4개국 이름이 적힌 종이를 병에서 꺼낸 순서대로 좌석을 배치하자는 것. 어떻게 이상하게 한국과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게 된 거예요. 순서나 이런 게. 그래가지고 북한의 김계관 대표가 사기다. 그래가지고 나가버렸어요. 북한은 자기의 그 카운터 파트는 상대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을 앞에다 앉혀야 되겠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최초의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하는 협상체였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정말 자기의 그 카운터 파트가 미국이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장소를 정하는데 북한이 상당히 변수입니다. 북한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라여야 된다는 것이죠. 베이징, 중국, 또 싱가포르. 그 이외에도 이제 미국하고 양자회담이 많이 열렸던 나라, 조용히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돼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게 됩니다. 1997년 12월 1차 회담이 이뤄진 이후 3, 4개월에 한 번씩 열린 사자회담. 회담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미북 평화협정 체결의 우선 논의 입장곳으로 공전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회담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 완화라는 두 개의 분과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는데요. 평화체제 분과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체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다 하는 것을 표출하게 되는데 각 나라마다 그 볼륨과 수준 이런 것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중국이 우리 측하고 비슷한 생각을 많이 표현해서 북측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사자회담에 3대1이 되는 구조를 예상하고 우리는 여기 오지 않았다.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항의를 여러 번 했던 적이 있는데 6차 회담 직후 북한의 회담 불참 선언으로 막을 내리게 된 사자회담. 회담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정전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북한은 남한을 어떠한 평화체제 협의에서도 개입시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국이 참여하는 사자회담에 아젠다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그 의제를 가지고 참여했다는 것은 나는 중요한 설계를 구성했다고 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